네, 그래서 우리 회복의 대화, 회복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실은 우리가 그죠? 막 이제 한바탕 하셨어요. 싸우게 되면 이제 꼴도 보기 싫고 누가 먼저 굽힐 거냐. 사실은 우리가 초반에 이 주도권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제 확실히 관계에 키를 주겠어. 키를 준 사람이 굽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한다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 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실은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이 있고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문제는 문제고 우리가 어제 싸운 거고 어쨌든 우리가 어제 막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조금 마음의 상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어땠는지 잘 잤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서로의 안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말을 건넨다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우리 부부나 내가 아는 사람은 뭐 갈등이 있고 서로 이렇게 뭐 의견 차이를 막 이렇게 했어도 다음날 잘 잤어?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안부 묻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 존중해준다. 그렇죠. 예. 적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는 않구나.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보통 갈등 이퀄 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고 이 갈등 때문에 싸웠으면 결국에 뭐예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랑 관계를 안 하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이퀄 사람하고 다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고 우리가 어제 해결은 못 봤지만 문제는 문제고 너에 대해서 내가 그렇죠. 우리 사람 관계는 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두 커플을 계속 이런 전화를 받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한 2주 앞두고 싸워요.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 이러고 상담 선생님 이러고 이제 전에 상담을 했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이제 이야기의 끝을 쫙 들어보면 그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참 싸운 거 별거 아니에요. 싸운 거 별거 아닌데 그동안 막 몇 년에 한 3, 4년에 우리가 연애를 하고 서로 신뢰를 하고 싸우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식장 잡고 막 이 청첩장 찍어서 우리 결혼해요 라고 알리고 이러한 과정이 정말 별거 아닌 사건 하나에 결혼을 업자. 너랑 내가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니?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 사람의 안 좋은 점에 포커스를 돼 있고 이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뭐예요? 100이에요. 그냥 그 사람 전체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를 쭉 설명하게 해주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은 어때요? 이 사람한테 내가 매력을 느끼고 좋았던 점. 결국엔 그거예요. 지금 이 내담자가 고민이라고 하는 이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오빠예요, 오빠. 오빠인데 이 오빠는 좀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되게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약간 좀 직관적이고 그래서 약간 좀 멀리 보고 직관적이라면 이 남편 될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그 조화가 있겠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 부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는 것들이 참 대단해 이렇게 느껴서 호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이 부인은요. 야, 난 이런 부분 놓쳤는데 이 남편이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또 그런 세심함 때문에 나를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날 사랑한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꼼꼼함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좋은 점이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랑 평생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점점 친밀해지고 또 이렇게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약점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하나의 작은 문제, 시발점이 된 문제 자체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막 사고가 일로 확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왜 애초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어? 라고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실은 이 사람한테 이런 좋은 점 괜찮은 점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고 이걸 좁히지 못해서 생긴 요런 작은 부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좋고 이상적인 관계에 불가능하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는데요. 내가 최소한 관계할 때는 이 사람하고 완벽한 관계를 하고 싶어요. 좋은 관계, 이상적 관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결핍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들은 조금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전체 10으로 놓고 본다면 이 사람한테 내가 매력을 느끼고 좋았던 점이 한 7, 8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 이제 뭐 1, 2 요 안 좋은 점이 확 커져가지고 마치 이렇게 다른 걸 다 채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걸 마치 이 사람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결혼을 엎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우리 누구나 다 장점, 강점, 또 타인에게 느껴질 때 참 저 사람 저게 괜찮은 점이야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좀 재미를 좋아하고 재미있고 친한 척을 잘해요. 그러니까 친한 척을 잘하니까 금방 친해지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좀 어색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막 해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좀 관계를 서서히 다가가서 서서히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제가 어떨까요? 왜 이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거는 관계마다 굉장히 무수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정도의 시간과 이런 관계를 했다면 그런 신뢰 이런 부분을 그 사람 전체로 우리가 확대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야 모든 부분이 다 이래라고 이렇게 뭔가 확대해서 가지 않고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유가 있을 거야 혹은 저 사람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뭐가 가능하냐면요 저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자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도요 참 이렇게 그저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고 친밀한데 굉장히 말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말을 못해?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내가 이런 얘기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거야. 힘들어하실 거야. 그래서 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 때는 어때요? 이런 중요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부모인 나에게 얘기를 못할 정도면 내가 너한테 어떤 부모였을까? 또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딸이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랬대요.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 고마워해야 되는데 한쪽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화해의 토대를 만드는 대화, 회복의 대화는 일단 시작은 문제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안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좀 표현해주면요. 일단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저 사람이 적어도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랑 관계를 끊고 싶어하거나 나를 완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 사람과 이걸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감정은 다운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이제 이성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게 되죠. 네, 그래서 어때? 마음은 좀 어때? 아직 속상해? 어떠니? 이러면서 이제 좀 마음을 물어봐주고 그렇구나 그랬겠네. 네 입장이었으면 내가 어제 한 말이 네 입장에서 내가 들어보면 너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입장에서 들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공감이죠. 공감인데 근데 나는 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서로의 어떤 마음과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욕구와 이런 것들이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상생의 길을 찾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회복에 대하냐? 그래, 함께 해보자. 노력해보자. 부탁할게. 나도 노력해볼게. 이런 부분.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실천적인 언어와 이런 메시지가 서로 대화가 되면 적어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관계를 저 사람이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같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마음. 이게 느껴지니까 나도 같이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난 됐어. 네가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너 혼자 상담받아. 이러면 이제 에이씨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화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맨날 저래 이런 식의 이제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겠죠.